이게 더 싫죠? 명제하고 비교해보면. 그나마 두 개 비교해보면 명제가 좀 더 싫지 않나? 나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집합이 제일 싫어요. 고등석 하에서는 집합이 제일 싫고 고등석 상에서는 다항식의 연산이 제일 싫습니다. 이게 무슨 집합이죠? 이게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써놓고 보니까 맞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걸 보고 저렇게 변형할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합에서 여러분들 괴롭히는 집합이 뭐냐면 얘예요. 내가 뭔가 좀 불편함을 느끼는 모든 문제들은 합집합에 이어집합이 제시되어 있거든요. 맞는 것 같지 내가. 교집합에 이어집합인 차집합이니까 우리가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합집합에 이어집합인 다이어그램 이해하기도 졸라 불편하단 말이지. 근데 얘가 사실 이렇게 하면 별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 여집합을 취하면 합집합의 여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럼 차집합의 여집합이 돼버리는 거야. 근데 차집합을 생각하기 되게 쉽잖아. 그럼 걔의 여집합이다. 이게 훨씬 쉬워.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고 싶은 얘기는 합집합의 여집합이 너네가 불편하다는 거 출제자가 알고 있다. 그게 나오면 무조건 얘를 고쳐. 그럼 얘도 합집합의 여집합이었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바깥쪽 얘를 건 거야.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게 얻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합집합, 여집합 나왔네? 이거 나오면 이렇게 고치면 편하다고 했지? 고치면 돼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가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집합 문제에서 어떤 집합에 관한 연산을 새롭게 정의를 하잖아요. 그럼 70% 정도의 확률로 대칭 차집합이고 한 29% 정도의 확률로 대칭 차집합이 여집합이며 1% 정도의 확률로 다른 집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 A 스타 B든 A 동그라미 B든 뭔가를 정의했잖아. 그럼 얘는 대칭 차집합과 상관이 있을 가능성이 99%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대칭 차집합 아니면 대칭 차집합 여집합일 것 같다 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대칭 차집합이든 대칭 차집합이 여집합이든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은 그냥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다이어그램 펴서 증명할 수 있죠. 증명할 수 있는데 그냥 외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증명 여러분들 해보면 되고 대칭 차집합이든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이든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합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냥 외워서 바로 판정하세요. 이걸 막 그림 그려가면서 하고 있으면 안 되지. 학교 시험에서. 이해되니? 그 다음에 디귿만 좀 주의하면 되는데 A 스타 A를 해볼까? 그러면 A와 A의 대칭 차집합은 뭐예요? 공집합이지. 그럼 공집합이 여집합이니까 U네. 그러면 A 스타 A를 해보면 U 스타 A잖아요? 이게 뭐예요? A죠 그냥. 맞잖아요. 합집합이 U고 교집합 A니까 그거 빼버리면 A의 여집합인데 그거 여집합이니까 A잖아요. 그래서 뭘 깨달아요? 이 연산을 한 짝수개를 가지고 오면 U가 나오고 홀수개를 가지고 오면 A가 나온다는 일반적인 규칙으로 깨닫죠. 홀수개잖아요. A가. 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대칭 차집합에 대해서 한 가지 교환 결합 말고 또 한 가지 추가로 기억하면 좋은데 이거요. 이거 같습니다. 대칭 차집합은 각각을 여집합을 걸어서 대칭 차집합을 걸어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기억하고 있으면 바로 판정이 가능한데 기억 안 하고 있으면 또 그림 그리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교환법칙 성립한다, 결합법칙 성립한다, 각각의 컴플리먼트를 취해서 대칭 차집합을 구해도 그냥 처음부터 그냥 대칭 차집합을 구한 거하고 같다. 그러면 대칭 차집합 여집합에서 당연히 성립하겠죠. 그러니까 이 스타에서도 당연히 성립하겠죠. 예. 이걸 안 물어봐서 좀 아쉽다. 외우고 있는 입장에서는 왜 안 물어봤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해되겠니? 예.
증명은 다이어그램 그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안 하는 거지. 다 할 수 있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81번 전체 집합 U 9이하의 자연수의 공집합이한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해서 이제 SA나 SB는 뭐냐면 모든 원소의 합이에요.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고요. 교집합은 3, 4예요. 그러면 SA 더하기 SB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교집합의 원소인 3, 4를 두 번 더하면 되지 않나? 무슨 말이냐면 얘를 SU 더하기 10이라고 해도 되지 않냐? 따로따로 더하는 건데 그러면 3, 4를 한 번씩 더 더하게 되잖아요. 12가 많이 7이라고 해야지. 왜 곱하고 있니? 더하기인데 7이요? 네. 이해되시죠? 근데 SU는 얼마예요? 1부터 9까지 하니까 45죠? 그래서 얘가 52예요. 왜 안 써지니? 됐니? 합이 25를 일정할 때 고별 최대는 얼마예요? 이 두 개 합이잖아. 원소의 합이잖아. 두 개 양수잖아. 두 개 양수의 합이 일정할 때 고별 최소는 언제냐고. 같을 때. 둘이 같을 때 고별 최대요? 같을 때죠. 산술기하 평균에서 나오잖아요. 같을 때고 물론 이제 여기 1단원인데 선생님 그러면 이 참수 쓰면 되죠. SA 곱하기 SB는 SA 곱하기 52 마이너스 SA잖아요. 그럼 얘가 SA에 관한 이차함수죠. 그러니까 표준형을 고쳐서 이게 되겠죠. 같을 때라는 얘기죠. SA가 26일 때 최대값이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답은 26의 제곱이어서 676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3번 U의 부분집합의 X에 대하여 또 똑같은 거예요. SX를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이라고 하자. SA가 SB보다 작다면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이건 뭔 개소리가 써있죠? 맞잖아요. A가 그냥 1만 원소를 갖고 있고 B는 모든 원소를 갖고 있으면 당연히 모든 원소 하지 말고 5, 6 정도 갖고 있다고 합시다. 알겠죠? 그러면 SP는 11이잖아요. SN이 1이고 대조하는 게 만족하지만 서로 소예요. 심지어 같은 원소가 없을 수도 있죠. 이런 거는 낫기 어려운 보기죠. 예.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오답 선지였다. 그냥 누가 봐도 틀렸다. 그 다음에 A의 여집합이 B다. 이 말은 A와 B가 U를 분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집합의 분할의 개념을 이제 경우의 수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그냥 미리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알겠죠?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분할이라는 용어를 경우의 수까지 해서 쭉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A와 B의 합집합이 U예요. 그리고 A와 B의 교집합은 공집합이에요. 이 두 개를 만족하면 두 집합 A와 B는 U를 분할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A의 여집합이 B인 상황도 지금 딱 이런 상황이죠. U를 분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A가 무엇이고 B가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SA와 SB를 더하라고 하면 그냥 1부터 6까지 다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21이 맞다 라는 거고요. A가 1, 2, 4일 때 SA가 SB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집합 B의 개수는 50개다. 이거는 뭔가 포함관계를 알 수 없다는 걸 이미 기억을 통해서 시사했잖아. 그냥 진짜 한만 봐야 돼. 포함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럼 한만 봐야 되니까 SA가 얼마인지 일단 구해야 될 거 아니야. 7이란 말이지. 그러면 B가 7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 웬만하면 7보다 크거나 같을 것 같지 않아?
이것도 경우의 수 되게 중요한 능력입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7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7보다 크거나 같은 걸 찾아야겠다라는 건 잘못된 판단이에요. 왜냐하면 얘 부분집합의 개수는 산술적으로 몇 개예요? 64개잖아요. 그러면 7보다 크거나 같은 걸 찾으면 재수 없으면 진짜 막 50몇 개 찾을 수도 있잖아. 그냥 누가 봐도 7보다 작은 상황을 찾는 게 훨씬 빠를 것 같단 말이지. 그래서 공집합 당연히 안 되고 이 하나씩 원소로 갖는 거 당연히 안 되고, 그죠? 두 개씩 원소로 갖는 거 중에 1, 2 안 되고요. 1, 3 안 되고 1, 4 안 됩니다. 1, 5 안 되죠. 1, 6은 돼버리니까 2, 3 안 되고 2, 4 안 돼요. 2, 5 돼버리죠. 1, 2, 3 안 돼요. 그러면 공교롭게도 14개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2의 6제곱 마이너스 14 해서 50이다. 참이군.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경우의 수에서도 소위 말하는 여사건을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잘 세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나마 고등수학 하는 좀 친절하죠. 고등수학 하는 적어도라는 표현을 써주면 이거 여사건인데 이렇게 반응을 해도 되는데 그렇진 않아요. 실질적으로는. 알겠죠? 그러니까 적어도라는 글자를 보고 여사건을 떠올리는 건 중2 경우의 수 문제 수준이에요. 고등하는 적어도를 보고 여사건을 썼을 때 그게 타당한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통에서 나오는 적어도는 거의 낚시입니다. 여사건 쓰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적어도 쓰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세는 게 더 나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중등 교재에 보면 적어도 나오면 여사건 떠올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도대체 기준이 뭐냐라고 하면 실제로 경우의 수를 헤아리는 상황을 본인이 그 전체 집합을 떠올리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이만큼 세라고 했으니까 나머지가 더 많군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문제의 어떤 어휘를 보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얘가 이렇다라고 했는데 내가 뭐 정확히 헤아려보진 않았지만 야 7보다 크거나 같은 게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원소 꼴을 보니까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잖아. 예. 이런 판단 근거로 여사건을 택하는 거지, 뭔가 문구를 보고 택하시면 안 된다는 거. 알겠죠? 8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고등학교에서는 버스 또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학생 중 여학생 33명과 남학생 30명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의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가 다음과 같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딱히 어렵진 않습니다. 예, 어렵진 않고 그냥 이런 식으로 쓰면 이 문제를 해석하는 과정이 좀 불편한 거죠. 그래서 아마 질문이 나오는 것 같고, 읽자마자 알겠다 이러면 제일 좋은데 모든 문제가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기법을 좀 익히셔야 되고, 집합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죠. 버스를 A라고 할게요. 버스 B 아니에요? B인데 아무튼 A하고 B라고 잡을게요. 네. A하고 B라고 잡자마자 뭘 깨달아요? 감사합니다. A와 B 합집합이 몇 개야 지금? 64개 아니야? 근데 각각을 더했더니 73개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됐니?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구하려는 건 뭐예요? 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이용하는 여학생 수예요. 이걸 직접 X라고 쓰면 불편할 것 같아서 그냥 버스나 지하철 중 하나만 이용하는 여학생의 수를 제가 X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버스나 지하철 중 하나만 이용하는 남학생은 X-1명이 될 겁니다. 그죠? 이 두 개를 더하면 이 두 개가 뜻하는 게 뭐예요? 대칭 차집합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2x-1은 대칭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예요. 그럼 대칭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빼면 되거든요. 네, 55개. x는 28 나오고 당연히 28이 답은 아니죠. 네. 뭘 구해야 되죠? 34-28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6명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은 거 같죠? 그러니까 마치 문제는 그 버스랑 지하철 그리고 남학생, 여학생 막 각각 3개 할 것처럼 막 되게 좀 불편하게 물어보는 느낌이었는데 실제 그렇진 않았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8번. 전체 집합 U의 공집합이 아닌 두 진 부분 집합이죠. 에 대하여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 아니다가 성립할 때 A, B의 순서쌍의 개수는. 근데 이게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A가 공집합이다라는 거였군요. 잘못 읽은 것 같아요. 네. 이렇다는 얘기인가? 맞는 거 아니, 친구들? 네? A가 B에 포함되죠? 네. 이거를 집합의 개수를 직접 해야 돼도 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 얘가 U고 얘가 A고. 이렇게 펜슬이 이상하지? 얘가 B라고 할게요. 문제의 조건에 만족한 상황입니다. 그럼 원소 1, 2, 3, 4는 여기로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로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근데 이게 이것 때문에 제가 이걸 되게 좋아하는 기법인데 이것 때문에 조금 불편한 느낌이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진 부분집합 물어봐서. 진 부분집합이라고 했으니까 B가 U가 되거나 A와 B가 동시에 U가 되는 경우를 제외해야 되잖아요. 정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실제로는 1, 2, 3, 4 때 물어보는 거죠. 야, 니네 여기로 갈까요? 여기로 갈까요? 여기로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실제로는 3의 4제곱이 되지 않겠어요? 81개? 맞잖아요. 그럼 이 81개의 경우에 진이라는 글자를 빼고 나머지는 모두 성립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집합 A가 서로 다르다는 말도 없어요. 그죠? 예. 진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3에 아무런 원소가 없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예. 3에 아무런 원소가 없는 것만 문제가 되나? 그럼 2의 4제곱만 빼면 되는 건데? 그럼 답 안 나오죠? 뭐가 문제지? 일단 80에 1600이 얼마예요? 75인가? 한 65인가? 65? 뭔가를 더 빼야 50대가 나올 거 아니야? 네, 문제가 되는 걸 찾아봅시다. 공집합이 아닌 이 있네요. 그죠? 이런 것 때문에 좀 불편합니다. 그러면 3의 4제곱이 모든 경우이긴 한데 공집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공집합이 발생하는 경우가 1이 비어있는 경우 안 되죠? 그러면 2의 4제곱 이게 안 됩니다. 여기가 비어있는 경우요. 그 다음에 여기가 비어있는 경우는 안 되죠. 맞잖아요. 또 2의 4제곱이 안 되겠네요. 그러면 무슨 말이 되시죠? 예. 그런데 이렇게 빼버리면 둘 다 동시에 비어있는 경우 모두 원소가 여기 들어가는 경우가 중복해서 빼지는 거죠. 그럼 2를 더해야 될 것 같은데? 맞는 거 같냐? 그럼 50 나오죠. 답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 같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경우에서도 많이 나올 거거든요. 얘는 분명히 A, B의 순서상의 개수를 세라고 했는데 제가 안 세잖아 지금. A, B의 순서상 안 세고 있잖아. 그냥 다이어그램 그려갖고 문제 풀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스로 본인이 생각해내긴 쉽지 않은 풀이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배워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낼 때까지 기다리려면 집합을 얼마 동안 연구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죠? 그냥 배워서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편하죠? 편하죠. 생각보다. 되게 편합니다. A, B의 순서상 헤아리지도 않고.
근데 이 문제는 조금 더 어려운 편인데 다른 문제도 훨씬 더 쉬워요, 풀기가. 이렇게 풀었을 때.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 방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좋겠고, 이 방식의 이제 기본은 뭐냐면 경우수예요. 경우수를 잘 세야 이런 풀이를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버벅버벅 했냐면 저도 처음에 이렇게 안 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풀어볼까 싶어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풀어본 거예요. 예,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몰라서 안 푼 게 아니라 이게 공집합이 아니라고 진 두 개가 있어야 존나 귀찮을 것 같아서 그냥 분할해서 풀었어요. 제가 처음에 풀었던 풀이는 뭐였냐면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이게 얘가 좀 걸리적거려서 중간에 빼는 게 좀 귀찮았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냥 어차피 이게 있으니까 이거 경우에서도 이것도 흔히 쓸 텐데 얘가 포함되잖아요.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얘 하나일 때, 얘 두 개일 때, 얘 세 개, 아니 A라고 써야 되는데 미쳤구나. 얘 세 개일 때까지만 하면 되죠. 진 2니까 NA는 2단이면 2 아니면 3이거든요. 예. 그러면 얘가 될 원소 4개 고르고요. 맞아요? 예. NA의 원소가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만 곱하면 돼요. 마이너스를 왜 곱하지? 진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하나가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나머지 원소는 여기 아니면 여기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모두가 2로 가기로 정했어. 그럼 B가 U가 돼버리잖아. 그럼 진 부분집합이 아니니까. 그래서 28개다. 얘는 4C를 하면 되죠. 그리고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면 18이죠. 얘는 4C 3을 하면 되고 얘는 2 마이너스 1이잖아요. 얘는 4예요. 이걸 다 더해도 50이고 이게 사실 이게 더 편하지 않나요? 느낌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얘로 푸는 게 편하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더 편할 것 같았어요. 공집합도 아니어야 되고 진 부분집합도 아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원래 그림으로 해가지고 섹터별로 어디 들어갈 것이냐 결정해서 A, B의 순서상 결정하는 풀이를 매우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이렇게 풀었거든요. 이게 더 편한 것 같은 느낌이 있죠. 맞아요? 네, 선택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9번. 전체 집합의 세 부분집합 A, B, C에 대해서 A는 1, 2, 4, 6, 8, B는 1, A, B다. A 합집합 C는 B 합집합 C를 만족하는 집합 C의 개수가 16개이고 싶다. A 합집합 C를 생각해보면 봐봐, 이걸 볼 때 뭘 읽어내야 되냐면 생각해봐. 그냥 아무 생각도 없지 말고 C라는 건 이미 고정돼 있잖아. 근데 거기에다 A를 합칠 거야. 근데 B를 합친 거랑 똑같대. 그러면 A와 B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던 원소는 저 등호에 아무런 영향이 없겠지. 어차피 A에도 들어있고 B에도 들어있는데 뭔 상관이야 이게. 아무 상관이 없잖아. 그러면 저 등호를 그러니까 옳게 만들려면 B에는 없는데 A만 가진 원소 맞잖아요? 그 다음에 A에는 없는데 B만 가진 원소가 원래 C에 들어있었다 라는 뜻입니다. 저거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니네가 차집합을 뭐 두 집합을 빼는 건가 이런 뜻이 아니야. 야 너네 집합 A하고 B 두 개가 있어. 그러면 A와 B 두 개가 있으면 너네 교집합에는 졸라 관심을 갖잖아. 둘 다 가지는 원소에는 되게 관심을 갖지. 근데 A만 갖고 있고 B는 안 가진 원소 왜 관심을 안 가져? 걔도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B만 갖고 있고 A만 안 가진 원소 왜 관심을 안 가져? 걔도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걔들 표현하려고 차집합 만든 거지. 오히려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등호를 보고 바로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냐면 A 차집합 P, 즉 A 차집합 B라고 읽지 마. A만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B랑 비교했을 때 A만 가지고 있는 A의 고유의 원소가 원래 C에 있구나. 그 다음에 B만 가지고 있는 B의 고유의 원소가 원래부터 C에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죠. 저거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걸 만족하는 C의 개수가 16이다
집합 C의 개수가 16이랬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될까? 이 16은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C가 U에 있는 원소 중에 어떤 특정 원소들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리고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원소들이 4개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왜냐면 선택권의 결과 16이 나오는 거니까 2의 4제곱이 16이 나온 거니까 그럼 저게 총 8개가 있는 거니까 4개는 꼭 갖고 4개는 안 갖고 이런 말이잖아요. 그럼 그걸 다시 여기에다 적용을 해보면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A만의 고유의 원소와 B만의 고유의 원소의 합이 4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C가 꼭 가져야 되는 원소가 4개고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원소가 4개다라고 제가 해석을 했잖아요. 뭘 보고요? 이 16을 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구나 라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가 2이고 여기가 2인 게 가능한가? 이것도 봐볼까? 뭐 A, B가 2, 4다 이러면 A 차집합 B 하면 6, 8밖에 안 남으니까 두 개 맞잖아요. 근데 그러면 B 차집합 A는 0개가 되죠. 그러니까 AB가 여기 이 4개의 원소 중에 2개가 된다고 간주해봐요. 그러면 A 차집합 B는 2개가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B 차집합 A는 0개가 돼요. 그래서 이 4를 만족할 수 없죠. 그러면 구조가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어야 맞지 않을까? 그래 보이죠? 반대는 더 어렵습니다. 왜냐면 A 원소 개수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럼 A 차집합 B가 3개인가 보다. 그러면 A, B는 A, B 이 2개의 원소 중에 2, 4, 6, 8이라는 게 하나 있고 그게 아닌 게 하나 있으면 되는 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A, B는 2, 4, 6, 8 그리고 1 말고 그게 아닌 건 3, 5, 7이에요. 중, 택, 2를 하면 되는 상황이네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게 있잖아요. A, B의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4 곱하기 3으로 풀면 됩니다. 이게 여기서 4개 중에 하나를 고르면 A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뭔가 하나 고르고 뒤에서 뭔가 하나 고를 텐데 작은 게 A고 큰 게 B예요. 그러니까 A, B의 순서까지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곱하기 1 추가하시면 안 됩니다. A, B의 순서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숫자는 나올 수가 없잖아요. 무조건 하나의 숫자가 크고 나머지 하나는 작을 거거든요. 그럼 작은 게 A고 큰 게 B니까 그냥 뽑는 것만 우리가 경우의 수 선택하면 되는 거죠. 4가지와 3가지. 그래서 답은 12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해됐어요? 근데 우리 분명히 집합 문제를 풀고 있는데 경우의 수 문제를 풀고 있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잖아. 이런다니까? 뭐 중간고사도 이러겠지. 그냥 경우의 수를 못하면 중간고사 잘 볼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알겠니? 나는 뭐 어차피 확통도 선택 안 할까 너무 싫어 이런 애들 있어요. 기말고사만 잘 버티면 되지 않을 그런 학생인가요? 기말만 잘 버티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2학기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그냥 잘 하시는 게 맞아요. 경우에서 그냥 잘 하시는 게 맞고 교육과정은 모든 학생들이 경우의 수를 잘 하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초등수학에도 경우의 수가 있어요. 중등수학에도 있죠. 고등수학에서 고1 수학에 있죠. 고3 수학 확통이 있죠. 아니 교육과정에서 4번씩 등장하는 내용은 흔치 않습니다. 야, 그 중요한 B도 3번밖에 등장 안 해. 그럼 4번이 등장한다는 건 경우의 수를 모르는 학생이 전국에 없게 하겠다라고 교육부가 이미 마음 먹고 있는 거야. 심지어 이번 수능 개편안 봐봐. 니네 다음 세대인데 미적분은 수능의 직접 출제 범위가 아닌데 확통은 직접 출제 범위예요. 잘못됐다고 생각하긴 한데 아무튼
미적분 양보해도 확통 양보 못한다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못하는 고등학생이 졸업하는 걸 진짜 방지하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경우의 수를 연계해서 문제를 계속해서 물어볼 겁니다. 수원에서 그렇고 수투에서 그렇고 잘 안 나와서 그렇지. 그냥 잘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막 소름 끼치게 잘할 것도 없어요. 그냥 적당히 잘하면 돼. 알았니? 90번 집합 S는 ABC 3개 원소의 부분 집합, 그러니까 집합 S는 ABC 3개 원소를 갖고 있고요. 얘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가는 집합 X니까 이거 멱집합이죠. 맞잖아요. 예.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 X라고 했으니까 X는 집합 S의 멱집합인 거예요. 예. 그런데 A가 X의 원소이면 이제 X의 규칙을 주죠. 예. 다 모든 걸 다 갖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부분 집합 중에서 택해서 원소로 갖는다. 그런데 가의 규칙 때문에 만약에 S의 부분 집합 공집합 되니까 공집합을 갖고 싶니? 그럼 너는 S도 같이 가져야 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이 두 개는 한 묶음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X가 갖고 싶으면 둘 중에 하나만 가져가는 방법은 없어요. 뭐 때문에? 가 때문에. 이해되시죠? 예. 그럼 너 A를 원소로 이제 부분집합 분리한 얘를 원소로 갖고 싶니? 그러면 너는 B, C도 가져야 돼. 방법이 없어. 이 두 개 꼭 같이 가져가렴 이런 얘기잖아요. B를 갖고 싶다고? 그러면 너는 A, C도 가져가. 이런 얘기야. C를 갖고 싶다고? 그럼 너는 A, B도 가져가. 이런 얘기인 겁니다. 이 괄호는 제가 그냥 편의상 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게 조건이 다가 아니잖아. 또 뭐가 있어요? 나를 보시면 A도 X의 원소이고 B도 X의 원소이면 합집합을 하면 X의 원소여야 된다. 그러니까 얘를 갖는 건 별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얘를 합집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A, B, C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나올 거니까. 근데 얘를 원소로 갖잖아요. 그럼 얘를 또 가져야 되죠. 그럼 얘를 또 가져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야. 나에 의해서. 마찬가지예요. 나 그냥 이거 하나만 갖고 싶은데 같이 가져야 되죠. 그럼 합치면 A, B, C잖아. 얘 가져야 되죠. 그럼 얘도 가져야 되죠. 나에 의해서 이걸 다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해됐니? 자, 그래서 실제로 가능한 X의 개수를 셀 때 첫 번째, 얘만 갖는 경우 한 가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얘를 가지려면 반드시 얘를 가져야 한다고 했잖아. 그런 케이스 몇 가지 있겠어요? 3개 있겠죠. 얘네만 갖는 거 3가지. 그리고 모두를 다 갖는 거 1가지. 이렇게 해서 5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반론을 제기했어. 선생님, 제가 얘를 가지면서 얘를 가져요. 그래. 얘가 있기 때문에 얘도 그냥 가지면 안 돼요? 그러면 얘 합집합인 얘도 가져야 돼서 모두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제가 중간에 뭘 건너뛴 느낌 아니었어요? 자, 분명히 뭐라고 처음부터 다시 얘기할게요. 나 때문에, 저 때문은 아니고요. 나 때문에 얘만 원소로 갖는, 얘만 단독으로 원소로 갖는 애가 있을 수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난 얘도 갖고 싶은 선생님? 그러면 넌 얘도 같이 가져야 된다. 그러면 이 2개만 가질게요. 가능하다. 근데 이런 케이스가 몇 개 가능하다? 3개 가능하다.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전체를 다 갖는 걸 얘기해버렸잖아요. 근데 선생님 이렇게 갖고 어차피 얘 있으니까 저 얘까지 가지고 이렇게 3개만 가지면 안 돼요? 안 된다. 그거는. 왜냐? 얘랑 합집합을 때려버리면 얘인데 얘도 가져야 돼. 그럼 얘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전체를 다 갖는 경우. 그래서 5가지밖에 안 된다. 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나요?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인가? 아니, 더 있네. 어우씨, 왜 이렇게 많지? 92번. 집합 AN은 이제 N의 배수라고 했어요. 야, 그러면 이 교집합의 의미에서 여기 뭐라고 써 있는 거냐? 서도수가 아니지. n의 배수이면서 2의 배수이면 2와 n의 공배수예요.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이다.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잖아요. 그럼 이 새끼가 최소 공배수란 얘긴데?
근데 어떤 두 수를 곱해서 바로 최소 배수가 얻어진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서로 소란 얘기죠. 그러니까 n이 홀수란 그 얘기까지 한 겁니까? 네. 그럼 n이 홀수란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서로 소가 아니라면 최소 공배수가 두 수를 곱해서 얻어지지 않잖아요. 최대 공약수와 나머지 소인수들이 곱해서 얻어지지. 그지? 그래서 빨랐네. 네. 이걸 보고 n은 홀수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90이 얘가 원소가 된다. 무슨 말이에요? A2는 2의 배수잖아요. A에는 어떤 홀수의 배수겠죠? 그러면 2의 배수 짝수이면서 홀수의 배수는 아니다. 홀수의 배수는 짝수일 수 있습니다. 홀수의 배수 홀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러니까 2의 배수이면서 n의 배수는 아닌 원소 중에 90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죠. 이 말은 n이 90의 약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n이 90의 약수라면 이 AN의 집합 내에 누가 들어있어요? 90이 들어있죠. 그럼 이걸 제거하는 과정에서 90이 날아가 버렸죠. 그럼 90이 남아있을 리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90은 짝수이기 때문에 2의 배수란 말이에요. 여기엔 들어있어요. 근데 빼는 과정에서 날아가지 않게 막아야 되거든요. 근데 빼는 과정에서 날아가지 않으려면 n의 배수가 90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그럼 n은 90의 약수가 아니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90의 약수가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90을 소인수분해 보면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잖아요. 그러니까 n은 1이 될 수 없고요. 3도 될 수 없고 5도 될 수 없고 9도 될 수 없고 15도 될 수 없고 45도 될 수 없어요. 90의 약수 중에서 홀수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90의 약수의 개수는 얼마니까? 90의 약수가 아니라고 했죠? 네, 약수가 아닌 것의 개수. 홀수가 45개니까 여기서 6개만 빼면 답이 되겠네요. 이해하시죠? n이 홀수는 좀 읽어내기 상대적으로 쉬운데 요걸 읽어내기 조금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0의 약수가 아니다. 근데 이건 약수와 배수에서 역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쉽게 읽을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집합이 그 고유의 원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문제 풀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만의 원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네. 94번 20 이하의 자연수의 두 분집 A, B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A하고 B 8 원소개수 8개고요. 교집합의 원소개수는 1개다. 집합 A의 임의에 서로 다른 두 원소의 합은 9의 배수가 아니다. 집합 B의 임의에 서로 다른 두 원소의 합은 10의 배수가 아니다. 얘는 문제에서 묻는 걸 보고 문제 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에서 묻는 게 뭐예요? A의 원소의 합에서 B의 원소의 합을 뺐는데 최대값을 알고 싶죠. 그러면 집합 A의 원소는 클수록 좋고 집합 B의 원소는 작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죠? 네. 그래서 A의 원소는 클수록 B의 원소는 작을수록 좋습니다. 그럼 A의 원소는 8개를 고르면 되는 거니까 이게 신난다. 어떻게 신나요? 20, 19, 18, 17, 16, 15, 14, 13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선생님? 인생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9의 배수가 아니야 한다고 했으니까 내 생각에는 얘는 9로 난 나머지 2예요. 얘는 1이죠. 얘는 0이고 얘는 다시 8이죠. 얘는 7, 6,
5, 4 이렇게 갈 거 아니야. 무슨 말 이해되니? 그러면 나머지 그러니까 합이 9의 배수가 아니어야 되니까 아쉽게도 우리 17을 버려야 됩니다. 19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숫자 더하지 마세요. 나머지만 더하면 돼요. 2하고 8 더하면 9 돼버리잖아요. 합이 9의 배수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클수록 좋겠는데 19를 살려야지 17을 살리면 되겠어요? 아쉽게도 17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16도 같은 이유로 포기해야 돼요. 20을 살려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15는 포기할 필요가 없네요. 14도 포기할 필요가 없죠? 맞잖아. 그런데 13은 포기해야겠네요. 왜냐면 바로 옆에 숫자랑 더하면 4, 5, 9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선 내가 3개의 숫자를 포기했으니까 12, 11, 10을 추가할 수 있잖아. 근데 또 나머지 써보면 3, 2, 1이거든. 그럼 애석하게 또 3을 포기해야 될걸? 3하고 6 더하면 안 되니까 15를 포기할 순 없잖아. 안타깝네요. 11은 포기하지 않아도 되죠. 네, 11은 포기하지 않아도 돼요. 10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근데 그럼 숫자 하나 모자라 지금. 자 그러면 9를 쓸까? 9는 나머지 얼마예요? 이제 나머지 안 써도 되죠. 9부터는. 맞잖아. 0이니까. 근데 8이 있잖아. 9 포기해야 되네. 진짜 슬프다. 8이에요. 나머지 1인 거 있잖아. 8 포기해야 되네. 졸라 슬프네요. 예. 그럼 7은 7도 안 되는 거야 설마? 7도 안 되는 2 있잖아. 너 가고. 6은 될 것 같죠? (3을) 포기했기 때문에 6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20, 19, 18, 15, 14, 11, 16 8개 나왔어요. 그러니까 임의의 서로 다른 두수의 원소합이 9의 배수가 아니면서 A의 원소를 제일 큰 걸 고른 게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냥. 됐죠? 이제 B를 골라야 될 거 아니야? B는 작은 거니까 1 좋아요. 2도 좋죠. 3도 좋아요. 4도 좋아요. 5도 좋아요. 6을 쓸 수 없습니다. 메이드 10이 되기 때문에. 7을 쓸 수 없어요. 8도 쓸 수 없겠죠. 9도 쓸 수 없네요. 10은 쓸 수 있죠. 맞잖아요. 11도 쓸 수 있지 않아요? 11 못 써요? 쓸 수 있어요. 11 쓸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제 뭐 해보셔야 되냐면 교집합이 발생하기 시작하거든. 보이니? 교집합의 원소 하나 더 맞춰줘야 할 거 아니야. 이제 그러면 교집합의 원소는 누굴 택해야 될까? 왜냐면 교집합의 원소를 택하면 버려야 되거든. 그러면 교집합의 원소는 10을 택해야 되지 않냐? 왜냐면 B의 원소협이 작아야 되거든. 11을 택하면 B의 원소협이 커지잖아. 맞아요. 빼면 똑같아요. 아니죠. 이게 지금 각각을 더해서 빼는 거니까. 상관 있나? 빼면 똑같나? 그래요. 빼면 똑같겠네. 어차피 빼니까. 10을 택하든 11을 택하든 상관없네요. 그렇다면 나는 왜 10을 택했을까? 뭐 해보고? 맞잖아. 11을 택하면 SA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면 똑같은데 빼면 똑같으니까 사실 교집합의 원소는 이 연산에 관여하지 않아요. 남은 원소들이 관여하는 거지. 남은 7개 원소가 관여하는 거야. 그럼 11을 택하면 10이 남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10을 택하면 10이 남으면서 실제로 7개 원소합이 A 원소합이 커지고 B 원소합은 작아진 효과가 있는 거지. 제 말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여기서 10을 택하고 11을 택하면 안 돼요. 이제 교집합 원소 1개 유배되기 때문에. 그러면 개수 맞춰야 되니까 얘가 할 수 없이 12를 또 택해야 한단 말이야.
8개니까 13도 택해야겠죠. 이해됩니까? 무슨 그 뒤로는 막 교집합 더 만들면 안 돼요. 뭐 의미 없는 거 더 커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 10을 택한다는 것만 납득하시면 이제 다 푼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A를 구하는 과정만 잘하면 거의 다 풀어요. 그리고 이 풀이의 시작은 뭐였어요? SA-SP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A는 원소는 최대한 컸으면 좋겠고 B 원소는 최대한 작았으면 좋겠다. 그죠? 예, 이게 그냥 풀이의 전부입니다. 전부여서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최대의 상황이라서 이렇게 되겠죠. 20, 19, 18 적인 거 다 더하면 돼요. 여기 지금 숫자를 더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 8개를 더한다는 뜻이에요. 점점점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여기도 1 더하기 2 더하기 13 1부터 13까지 더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긴 8개를 더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113 마이너스 50이 돼서 답은 63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가죠. 자, 다음 자연수 K에 대해서 AK는 다음과 같다라고 할 때 이건 되게 쉬운 얘기잖아요. 무슨 얘기죠? 가우스 기호 밖으로 그냥 나와 보이네. 어떤 놈들만 나올 수 있는데? 정수만. 네. 그러면 KX가 이런 꼴이란 얘기죠. 얘는 정수. 근데 X가 그러니까 K가 자연수고 X가 양수이기 때문에 N을 자연수라고 해야 되겠네. 맞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X는 자연수분의 자연수꼴이라고 볼 수도 있죠. 맞잖아요. 네, 그냥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X가 궁금하죠. 왜냐하면 집합의 원소로 X를 사용할 거니까. 자연수분의 자연수꼴의 분수예요. 그렇다고 보면 되고. M과 N이 서로 소이면 무슨 말이냐면 M이라는 건 이미 정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문제 조건이 별거 없어요. 별거 없고 그냥 K가 정해지면 위에다 자연수 올리면 돼요. 1, 2, 3, 4, 5, 6, 7, 8. 예를 들어서 내가 A2를 알고 싶어요. 그럼 A2의 원소는 2분의 1, 2분의 2, 2분의 3, 2분의 4 이거 영원히 가는 거야 그냥. 얘가 된다며. K는 집합에서 정해준 숫자니까 나머지 N만 우리가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 건데 이 N이 모든 자연수가 되는 거 알았잖아요. 이해하시죠? 예. M과 N이 서로 소이면 이게 공집합이냐 잘 보시면 이걸 만들다 보면 무조건 뭐는 나오게 돼 있죠. 자연수의 집합이 부분집합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 분모는 고정된 자연수고 위에는 한씩 계속 키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얘도 모든 자연수의 집합을 부분집합으로 갖고 있고 얘도 모든 자연수의 집합을 부분집합으로 갖고 있는데 교집합이 공집합일 수가 없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예, 서로 수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이건 약수합에서 풀다고 내한테 낚시 한번 해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예요. 예. M이 N의 약수이면 AM은 AN의 부분집합이다. 이건 이제 집합 자체가 뭐가 더 크냐면 작은 수가 더 큰 수가 더 크겠죠, 집합이. 왜냐면 분모가 커지는 거니까. 숫자가 더 많아져요. 이게 니은 참인 거 바로 납득하시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2고 얘가 4라고 해봐요. 그럼 A2는 저기 써있잖아. A4를 써보면 얘는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 이런 식으로 가는 얘기이기 때문에 얘를 무조건 포함하게 되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니은 참이에요. 디귿 M과 N의 최소 공배수가 L이면 합집합이 AL이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가령 쉽게 할 수 있잖아요. A2가 방금 얘기했지만 2분의 1, 2분의 2, 2분의 3, 2분의 4 이렇게 갔네요. A3은 3분의 1, 3분의 2, 3분의 3, 3분의 4 이렇게 갔네요. 그럼 A6은 6분의 1, 6분의 2, 6분의 3, 6분의 4 이렇게 갔네요. 얘 어쩔 거야? 아무 데도 없어. 있을 가능성도 없어요. 뒤로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개소리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만 참이다. 그래서 사실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고 읽어내는 게 좀 불편할 텐데 집합이건 명제건 여러 번의 교재를 하는 동안 최대한 본인의 능력 안에서 문제를 읽어내려고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